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뼈의 높이 차이가 심한 분이라든지 남자분들 중에 보시면 눈썹뼈가 엄청 튀어나와 있으면서 콧대가 엄청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품화된 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리콘이 뜬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셀피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사용되는 보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환자분들 질문 1위가 바로 어떤 보형물을 써야 하나요? 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실리콘이고요. 실리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콧대의 높이, 코끝의 높이에 따라서 다양한 실리콘 높이를 저희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실리콘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부분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프실이라는 실리콘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모양, 높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환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슴 수술 시에 실리콘 보형물 사용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가슴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실리콘은 우리 몸과 가장 반응을 하지 않아 안전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있는 재료들 가운데서는 뼈와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면서 코 모양을 가장 이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입니다. 추천 대상은요? 추천 대상은 따로 정확하게 정의된 건 없지만 첫 수술, 재수술, 그리고 모든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D 맞춤 보형물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노핏이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제품은 쉽게 생각하시면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실제적으로 환자분의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CT를 촬영해서 환자분의 코 높이와 콧대에 대해서 정확한 영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환자분의 콧대에 맞는 실리콘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맞추는 것을 3D 맞춤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 제품화가 되어서 나오는 실리콘들은 수술 중에 필요시에 이러한 제품화된 실리콘을 깎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콧대에 딱 맞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왼쪽 뼈의 높이 차이가 심한 분이라든지 남자분들 중에 보시면 눈썹뼈가 엄청 튀어나와 있으면서 콧대가 엄청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품화된 실리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실리콘이 뜬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콧대가 급격하게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화된 실리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형물이 휘어져서 위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콧대에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아서 뜬 느낌을 준다든지 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나 콧대에 정확하게 보형물을 맞춰서 위치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것이 흔히 말하는 맞춤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맞춤 보형물은 3D CT를 촬영한 뒤에 3D 영상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실리콘을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이 있다면? 콧뼈가 많이 휘어 있을 때, 그리고 눈썹뼈가 발달돼서 콧대가 낮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서 제품화된 실리콘을 사용했을 때 모양적인 이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코 수술 후 드물지만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염증의 발생은 거의 대부분 코 수술 시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약으로 치료를 하고 염증이 지속 시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료로 콧대 수술을 고려를 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는 제가 이쪽에 있는 갈비뼈 연골인 자가늑연골, 그리고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엉덩이 골 사이에서 채취하는 자가진피가 있습니다. 자가재료는 본인의 몸에서 채취하는 것인 만큼 염증의 위험이 낮아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늑연골이라든지
엉덩이 진피를 본인의 몸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인 만큼 채취 후에 각각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만큼의 질감이나 모양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형물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는 꼭 수술을 받으시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재료 추천 대상도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실리콘에 대한 염증이나 부작용이 발생을 하여 재수술할 경우에 이런 자가 재료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시는 분에게서 콧대를 높일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염증입니다. 실리콘 보형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물질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물질인 만큼 실리콘을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면역세포가 막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이클을 거쳤을 때는 보형물 주변으로부터 피막이라는 막을 만들어서 실리콘을 우리 몸으로부터 보호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염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심할 때는 구형구축이 생기게 되고 염증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코끝이 이렇게 들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자가재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인데요. 자가재료를 사용하게 되면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염증의 발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의 가능성이 제로는 절대 아니고요. 따라서 자가재료를 썼을 때 나는 자가재료를 썼으니까 절대 염증은 안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자가재료는 수술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수술로 정말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잘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제품화되어 있는 실리콘 보형물보다는 모양적인 부분에서 예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보형물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코수술을 이야기하고요. 무보형물 수술의 같은 경우는 콧대가 높아서 콧대를 높이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고 환자분이 보형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보형물 사용을 꺼리는 경우에 무보형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형물 수술과 무보형물의 수술에는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보형물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콧대를 높여서 옆에서 봤을 때 콧대를 높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콧대가 생기게 되니까 콧대의 윤곽이 뚜렷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부리가 엄청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부리를 제거를 저희가 충분히 하지만 다 제거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형물로 매부리를 덮어서 매부리를 가려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콧대가 너무 높아서 보형물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매부리가 심하지 않으셔서 이를 커버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보형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콧대에 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염증에 대한 걱정이 줄기 때문에 보형물로 인한 염증 및 부작용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으시다면 상의 후에 무보형물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라 본인의 코 형태나 원장님의 소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코 수술은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렇기에 병원을 선택할 때 여러 곳을 방문해서 전문의와의 먼저 상담 후 신중하게 코 수술을 꼭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예쁘고 현명한 성형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